월급은 안 오르는데 왜 집값이 저렇게 오르는 거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당신은 이제 곧 세계 역사 속 가장 큰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사실은 이 내용을 옛날에 공부를 하면서 330 이제 그 강의하기 전이죠. 이런 게 다 만들어져서 사실은 330이 그때 강의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그날 잠을 못 잘 정도로 완전히 내가 완전히 뭐라 그럴까 화가 났다 그래야 되나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 느낌이 아직도 있는데요. 내가 이 얘기 정말 멍청했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을 몰랐구나부터 시작해서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여기 계란 한파님도 그런 얘기를. 저도 제 머리를 쳤다는 얼마나 바보같이 산 건가 싶었어요. 이게 됩니다. 자, 당신은 이제 곧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비밀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비밀이다. 뭐길래 도대체? 많은 사람들은 세계 경제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소수만 알고 있다라는 거죠. 소수만이, 아주 작은 숫자만이 그것이 알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왜 집값이 저렇게 오르는 거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정상이냐고. 내가 도대체 몇십 년을 벌어야, PIR이라 그랬죠. 몇십 년 번 돈을, 지금 서울은 PIR이 10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 10년을 벌고 15년을 벌어야 서울에 집을 하나, 그것도 중위가격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정상적이지 않고 잘못됐다라고만 생각할 뿐이지, 그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게 당연한 거다 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이거 삽질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당연히 느끼게 되죠. 자, 일단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소수만 느끼게 된답니다. 이게 바로 신용화폐 시스템인데요.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맞벌이를 하지 않고 가족이 살 수 있었던 시대는 가버린 지 오래다.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시대가, 같이 둘이 벌어도 사네, 못 사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매일 모든 것이 점점 통제불능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오로지 100만 명 중 1명만이 그 이유를 이해한다. 지금 여러분, 100만 명 중에서 1명만이 아는 그 이유를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도 내가 톡방에서 하도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아는데 지금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당신은 이제 세계의 불평등의 주 원인인 화폐 제도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화폐 제도, 우리는 금을 이제 화폐로서 사용하지 않지 않아요? 우리 종이 쪼가리, 신사임당, 세종대왕 이걸로 우리는 이제 거래를 하죠. 근데 그게 화폐자. 근데 이제 이 화폐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세계적인 불평등의 주 원인이다라는 거죠. 자본가들이 너무 많이 가져서 서민들 또는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은 못 먹고 산다. 얘네들이 다 빼들어 가버려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권세를 가진 자들은 당신이 이 사실을 아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아요. 지금 이 신용화폐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 지들이 계속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제도가 지난 100년간 그들의 경제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위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만 계속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인간 본성 아니겠습니까, 사실. 자, 오늘 내용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진대요. 이 내용을 모르셨던 분이 오늘 이걸 듣고 알게 된다면 당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완전히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충분히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제도가 바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신용화폐 시스템이 절대 소수들이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를 계속 축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그냥 굴러가고 있었는데, 만약에 진실을, 이 신용화폐 시스템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면 어떤 게임의 룰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제도가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뭐길래 서론이 길어? 말인데. 자, 여기서부터 대충 이제 서서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람들은 돈이 나무에서 열리지 않는, 돈이 나무에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돈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돈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뭐 대충 어릴 때 알기로는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요, 뭐 이 정도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돈이 어찌됐든 돈나무처럼 돈이 나무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러나 진실은 현대 은행 제도가 나무가 자라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화폐가 늘어나고 있고 화폐를 찍어대고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화폐가, 우리가 신사임당이나 세종대왕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대부분의 화폐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사람들은 사실은 모릅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경제학자들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 들을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제가 국민은행 제가 VIP실 들어가서 막 하고 있는데, 이게 막 이런저런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래됐네. 막 집값이 어떠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제가 또 잠깐 이야기하고 왔는데, 근데 은행에 계신 분들도 이 신용화폐 시스템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해요. 더구나 경제학자들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 있어요. 학자 정도 되면 알겠죠? 근데 굳이 이거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어떤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인정할 거는 그냥 인정하는 것이 좋은데, 자꾸 자연스러운 일을 자꾸 거슬러서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그 결과는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 경제학자들과 은행가들은 너무나 복잡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끔 하려 합니다. 도대체 뭐길래? 그러나 여러분이 커튼 뒤의 본질을 보실 수 있도록 화폐 제도를 뜯어서 보여드리려고, 또 이 사기입니다. 신용화폐 시스템은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께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현대 사회는 거의 모두 같은 방법으로 화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라면 신용화폐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설령 중국이나 사회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화폐를 사용합니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소유권이 없지만 사용권이 소유권에 버금가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나 사실은 이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모든 것은, 아까 전에 제가 정치도 중요하고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특히나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생각. 자, 모든 것은 정치가가 나를 뽑아주면 내 적수보다 더 많은 공짜 특권을 누리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며 시작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민주당은 예전에 한나라당 때 4대강 22조 쓴 거 가지고 개 지랄을 떨어놓고, 지금 민주당이 돈을 쓰는 걸 보면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이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양쪽 다 5개 주냐 10개 주냐 100개 주냐 50개 주냐 차이뿐이지, 국민들에게 나를 뽑아주면 당신한테 해주겠다, 직접적인 돈도 지금 주지만 도로를 깔아주겠다, 터널을 뚫어주겠다, 역사를 지어주겠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됩니다.
상대방보다 나는 당신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공짜 점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약속한 공짜 특권은 재난지원금이 됐든, 무슨 지원금이 됐든, 애기한테 주는, 애기 보육에 필요한 돈을 주든, 노인연금이 됐든, 뭐든지 간에 정부에서 돈을 뿌리면 그 돈은 뭐다? 재정입니다. 재정으로 세금을 걷어서 그걸 만까이 하면 이런 말씀 안 되는데 그죠?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으로 모든 게 충당이 된다라면 균형지출이죠. 균형재정이죠. 근데 이제 세금보다 지원금이 더 많다든가 뿌리는 돈이 더 많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다 빚이죠. 빚. 자, 적자 지출을 위해서 적자 재정을 위해서 결국은 뭐냐? 재무부에서는 채권을 발행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되겠죠. 미국의 재무부에 해당하는 채권을 발행하죠. 채권을 발행해서 왜냐면 나라의 금고에 돈이 없으니까 세금으로 모자라니까 돈을 어디서 만들어 와야 되잖아요. 지원금 주고 지원을 하려면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만들어 와야 될까? 채권을 발행해줘. 국채죠. 국채는 뭡니까? 채용증이죠. 이 채용증은 네가 내한테 돈 빌려주면 내가 언제까지 원금하고 이자 이만큼 해서 주겠다. 이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저 아름다운 종이에 오늘 1조 달러를 내게 빌려주면, 즉 1조 원을 내한테 빌려주면 10년 뒤에 이자와 함께 갚겠다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사실은 불과합니다. 이해할 점은 이 채권은 기획재정부, 즉 국가의 빚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빚은 결국은 우리 당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식들이 미래의 세금을 가지고 갚아야 할 빚이죠. 그러므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미래의 부를 훔쳐다가 오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야기야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돈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금 하고 일자리 저기 한 350조를 풀었는데요. 이 350조 푸는 게 결국은 세금으로 다 충당이 안 되면 갚아야 될 돈이죠. 재무부는 그 다음에 채권 경매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지금 미국의 시스템과 우리 한국의 시스템이 조금 달라요. 다른데 요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은행에다가 이자를 주면서 채권을 사게 하고 시중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재난지원금 뿌리고 국가에서 근로 관련해서 또는 SOC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돈을 쓰는데 은행에서도 지금 돈이 안 돈다는 얘기 말씀 많이 들었죠. 은행에서 돈을 이제 처박아 두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은행 돈을 다시 가져와 본들 결국 국가에서는 그 돈이 지금 실물 경제에서 막 돌아가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냥 돈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은행에 갖고 있는 돈도 이제 풀려야 되니까 은행에 돈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갖고 간다? 한국은행으로 갖고 가자. 한국은행으로 채권을 주는 거죠. 한국은행에서는 그 채권을 가지고 발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돈을 찍어내는 거죠. 새로운 돈을 찍어내서 어디다? 기획재정부에다 주는 거죠. 그럼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한다? 그 돈 가지고 재난지원금 주고 SOC 하고 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똑같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 FRB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중앙은행 역할을 하지만 은행이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이 중간 매개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은행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시중에 돈을 빨아당기지는 않습니다. 지금 왜? 지금 시중에 돈이 더 풀어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찌됐든 돈이 이렇게 많이 이제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기초적인 이제까지의 상식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화폐가 탄생합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와 시스템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매일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은행의 개입보다는 중앙은행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지금 지갑 속에 있는 있잖아요. 지갑 속에 있는 돈, 이 돈은 오랜만이네. 내가 요즘 강의를 안 해가지고 이 신사임당 이 돈은 우리가 이게 본원통화라고 합니다. 본원통화. 우리 그 M1이라서 본원통화라고 하는데요. 이 본원통화가 결과적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근데 이게
제가 항상 강의 때도 이야기인데 이게 돈이냐 그러면 사람들은 저 새끼가 미쳤나 저 씨 돈을 들고 이게 돈이냐고 물어본 게 이게 말이 되냐면서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얘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이제 통화죠. 화폐. 이 통화, 이 돈과 돈과 이 화폐, 통화, 화폐, 머니와 크런시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몰라요. 이 돈을 가지고 돈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 새끼 돌았나 이러지. 아, 이게 돈이 아니다. 이거는 통화다, 화폐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거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돈의 내면에는 뭐가 존재하냐면요. 이 돈 5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5만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돈의 5만원 가지고 무엇을 살 수 있냐 그걸 구매력이라고 합니다. 구매력. 이 구매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돈 5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구매력. 근데 이 구매력은 계속 변하잖아요. 돈 5만원짜리 이 종이 돈은 그대로인데 얘를 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구매력의 힘, 크기는 매년 달라진다라는 거죠. 매년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화면에 지금 나있죠. 왼쪽에는 크런시라고 그러고 오른쪽에는 머니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요 지폐, 통화, 화폐와 요 금화, 머니하고는 뭐가 틀린지를 봐야 돼요.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것들 있잖아요. 돈이나 화폐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눌 수 있어야 된다, 휴대가 간편해야 된다,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내 주머니에 있는 화폐나 똑같아야 된다. 뭐 이런 거 다 똑같은데 단 하나가 틀려요. 자, 돈은 머니죠. 돈은 오랫동안 구매력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돈이에요. 오랫동안 구매력을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알아요. 뭡니까? 그 골드죠. 금.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이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 봐라. 저러면 금 사야 할까요? 바로 이런다니까.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종이 화폐가 그저 보관증, 그야말로 종이에 불과함을 우리는 알았다. 제 330 강의에서는 이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데 뭐 여기서는 이야기할 건 없고, 일단은 가치, 구매력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 것은 뭐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예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거래 수단으로 사용했던 금, 은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돈, 머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신사임당은 그냥 뭐다? 그냥 종이에 불과해. 종이에 불과하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뭐 사실 조금 더 이야기되면 그 이제 불태환 화폐 이런 것까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전에 달러는 1971년 닉슨 쇼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달러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금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71년도에 불태환 화폐로 바뀌면서 그때부터는 달러 가지고 은행에 가지고 금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면 미친놈 소리 듣죠. 그러니까 이제 달라진 거예요. 태환화폐, 불태환화폐라 그러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종이는 우리가 돈이라고 일컫는 이 신사임당은 돈이 아니다라는 거지. 뭐? 그러면 화폐. 근데 사람들이 헷갈려해. 왜 그러냐면 이 돈 5만원 가지고 금방에 가면 5만원씩 금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해. 근데 진실은 그게 아니에요.